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잡은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잡지식, 코알라의 뜻. 아주 귀엽게 생긴 이 코알라. 근데 이 귀여운 생명체가 왜 코알라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시나요? 코알라는 호주 원주민의 언어인 다르쿠어로 물을 먹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굴라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코알라는 평생을 유칼리 나무에 살면서 대부분의 식사를 유칼리 나무 잎으로 합니다. 유칼리 나무의 잎은 수분 함량이 높기에 코알라는 물을 자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를 보고 코알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코알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물을 마시지 않는다 였다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난 코가 커서 코알라인 줄. 두 번째 잡지식, 앵무새의 마지막 말. 세계에서 제일 말을 유창하게 했던 앵무새 알렉스. 숫자 6까지 셀 수 있었고 색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좌절감까지 표현했다고 하죠. 알렉스는 2007년 9월 6일 3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죽기 하루 전날 밤 자신에게 말을 가르쳐준 페퍼버그 박사에게 잘 지내요, 사랑해요, 내일 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페퍼버그 박사가 실험실을 떠날 때 매일 밤 알렉스가 했던 말이었지만 죽기 전날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참 가슴 찡한 이야기임에 분명하네요. 세 번째 잡지식, 홍학의 젖. 우유를 보면 알 수 있을 듯 대부분의 포유류의 젖은 흰색입니다. 반면 홍학의 젖은 빨간색이죠. 주 먹이인 해조류 때문에 빨간색의 우유가 생겨나며 상부 소화기관인 소낭에서 이런 우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낭류를 입으로 토해내 새끼에게 먹이고 나죠. 그러다 보니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사이언스 채널에서 게재된 이 영상, 다른 홍학이 아래의 홍학 머리를 먹는 듯한 이미지가 뇌리에 박힙니다. 하지만 이는 어미 플라밍고가 젖을 주는데 서툴러서 그런 것, 어미 홍학이 몸에서 젖이 만들어지지 않자 젖이 나오는 다른 홍학의 도움을 받은 것 등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아름다운 영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홍학의 젖이 빨간색이고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정의감에 불타 뭣도 모르고 이 아름다운 애기를 저지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알고 봐야 해. 네 번째 잡지식, 토끼는 자기 똥을 먹는다. 똥을 먹는다는 것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어우, 저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를 하지 못하는 죽는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토끼죠. 토끼가 자기의 똥을 먹는 이유는 1차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의 영양분, 특히 섬유질을 모두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똥을 섭취해 영양분을 완벽하게 섭취하려 한답니다. 물론 모든 똥을 먹진 않습니다. 두 종류의 똥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드럽고 묽은 똥이며 다른 하나는 동글동글한 형태의 까만 똥입니다. 토끼는 아직 영양분이 많이 남아있는 부드럽고 묽은 똥을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똥을 먹는 모습을 직관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새벽녘에 싸서 먹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잡지식, 두루미의 빨간 털. 두루미 하면 영물로 생각되곤 합니다. 특히나 우아한 생김새는 정말 대단하죠. 머리에 빨간 부분이 있어 마치 빨간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외국에선 두루미를 레드 크라운드 크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왕관으로 불려지는 이 빨간 부분, 이거 털이 아니라 피부라고 합니다. 확대해보면 돌기도 나와있죠. 정수리가 빨간 이유는 뇌의 혈관들이 엉켜서 서로 만들어내는 색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성의 눈에 잘 띄어서 번식을 잘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기분에 따라 이 면적과 색깔이 변하기도 하며 화나면 정수리가 더더욱 붉어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숲의 황제가 좋아하는 과일의 황제. 숲의 황제, 호랑이. 육식동물인 호랑이가 즐겨먹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 역시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 과일이죠. 이 과일은 바로 두리안입니다. 저는 두리안 냄새가 역해서 먹어보려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접해보세요. 진짜 취두부 저리 가랍니다. 무튼 호랑이나 육식동물이 두리안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냥감인 초식동물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내장장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죠. 두리안의 냄새는 초식동물의 내장장기 냄새와 유사하며 단백질, 칼슘, 민, 철분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기에 호랑이와 육식동물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과일인 것이죠. 호랑이가 과일을 먹는다는 것 신기하지 않나요? 일곱 번째 잡지식, 공기 반 재료 반의 음식. 공기 반 재료 반으로 구성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이죠. 심지어 단맛을 좌우하는 설탕보다 공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재료를 풍선처럼 부풀려 얼립니다. 그리고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으며 부피 역시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기의 양에 따라 아이스크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오버런이라고 합니다. 재료의 양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100이라면 오버런 100%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오버런 80%에서 100%라고 하네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경우 오버런이 50% 이하이고 더 비싼 아이스크림은 20% 미만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기를 사 먹는 경우도 있다고?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줄곧 공기를 사 먹었었군요. 여덟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구 1위에 빛나는 중국. 그를 바짝 쫓고 있는 인도? 아닙니다. 나이지리아죠. 2019년 UN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5.4명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인 나이지리아는 현재 인구가 2억 100만 명인데 2050년 4억 명을 넘어 2100년 7억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땐 나이지리아가 짱짱맨이지만 출산율로만 봤을 땐 나이지리아는 9위에 달한다고 해요.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출산율이 5.4명인데 말이죠. 출산율 1위는 사하라 사막에 있는 국가인 니제르로 2017년 기준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7명이라고 하네요. 와우. 전에 다뤘기도 한데 니제르는 나라의 평균 연령이 15.4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평균 연령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9번째 잡지식, 물고기급 수영 실력의 조개. 보통 조개하면 바닷속에 바닥을 조용히 기어다닌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조개구이집에서 종종 보이던 이 녀석 가리비는 조금 다릅니다. 수영 실력이 거의 물고기급이에요. 양쪽 껍데기를 힘차게 여닫는 행위를 반복. 그 행위를 통해 몸을 띄우고 이동하죠. 한번 물을 내뿜을 때 최대 1m에서 2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200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어 250도나 되는 각도를 볼 수 있죠. 훌륭한 시각과 뛰어난 운동신경. 가리비가 나보다 수영 잘할 것 같은데? 조개는 수영을 못한다는 편견을 버려야겠군요. 가리비 짱짱. 11월부터 12월까지 가리비 제철이라는데 오늘 가리비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 줄을. 오늘은 여기까지.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그 편견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생각이 어쩜 자연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사고를 열어두고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층 성숙해진 차말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오우, 차말람 매우 멋져. 그리고 주제 제보나 잡지식 제보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보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매번 제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